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1.6도로 떨어져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고 서울은 9.9도로 어제보다 5도나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현재 필리핀 해상을 지나고 있는 태풍 고이누의 북상을 막아섰습니다. 태풍 고이누는 서쪽으로 이동해 타이완을 거쳐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 반도체 입자인 양자점, 퀀텀 도트를 연구한 과학자 3명이 올해 노벨 화학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노벨위원회가 발표 4시간여 전에 실수로 수상자 명단을 이메일로 배포하면서 초유의 수상자 사전 유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17일 동안 1차 방류량과 마찬가지로 7,800톤가량의 오염수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병충해 등으로 꿀벌 폐사가 잇따르면서 꿀벌을 대신해 수분을 매개할 곤충 개발이 활발합니다. 실내 사육이 가능한 뒤형벌 개발과 함께 스마트 실내 사육 시설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연구도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강원도 설악산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1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밤사이 복사냉각 현상이 겹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영하 1.9도를 기록했고 대관령 3도, 철원 5.2도, 서울도 9.9도로 어제보다 4, 5도 낮아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9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틀 정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첫 한기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온은 뚝 떨어졌지만 한기의 영향으로 가을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켜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으로 상층 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르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난달 30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한 14호 태풍 고이누의 북상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세력을 지닌 태풍 고이누는 북상하지 못하고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타이완을 지나 중국 남쪽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초미세 반도체 입자인 양자점, 퀀텀 도트를 발견하고 연구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던 수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4시간여 전에 유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 노벨위원회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수준으로 작은 초미세 반도체 입자가 양자점, 퀀텀 도트입니다. 전기적, 광학적 성질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LCD에 양자점 필름을 붙이는 수준으로만 활용되고 있지만 향후 퀀텀 도트 자체로 만든 디스플레이가 나오면 현재 화질이 가장 좋다는 올레드도 뛰어넘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이런 양자점을 발견하고 합성법을 연구한 3명의 과학자들이 차지했습니다. 몬지 바웬디 미국 MIT 공대 교수와 루이스 브루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알렉세이 에키모프 나노크리스털 테크놀로지 연구원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양자점이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And in medicine, we use quantum dots to detect tumors, for example, because then you can target them, you link them to something that targets the tumor, and then they shine the light over there, and you can see where it is. 하지만 이번 수상자 명단은 왕립과학원이 실수로 발표 예정 시간 4시간여 전에 이메일로 배포하면서 후보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던 노벨상 권유에 먹칠을 했습니다. 과거 일부 언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수상자를 앞서 보도한 적은 있었지만 발표 주체가 실수로 수상자를 사전 유출한 것은 1901년 노벨상 시작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We deeply regret that this happened.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t did not affect the awarding the prize recipients in any way. 하지만 그동안 과학의 발전을 무시하고 세계 분야로 국한하고 있는 노벨 과학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던 가운데 노벨상은 또 하나의 흑역사를 남기게 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상이 제정된 지 1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키고 있는 노벨상. 과연 어떤 상인지 영상으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2022, to Ben Bernank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USA. Massachusetts in the United, they decided to warn.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치고 오전 10시 30분쯤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샘플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며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1톤을 바닷물 1,200톤과 섞은 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반 2차 방류 개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신 대상 회견에서 희석 설비 일부 도장이 부푼 것을 확인했지만 기능들은 유지되고 있다며 2차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上流水槽に塗装の膨れが確認されておりますが、こういった知見を積み重ねながら、今後しっかりと設備これらの設備の維持管理に努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2차 방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7,800톤가량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바다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水産物に影響のない状況で放出が行われたというのが私の認識です。これからもですね、しっかりモニタリングをしていく。 하지만 8월 한 달 일본의 중국 어패류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이상 급감했고 소문 피해도 100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며 오염수 감시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중국과 함께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더욱 확산하고 일본 어업에 미칠 충격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제45차 런던 협약, 제18차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진행 중인데 현지 시간 5일 오후에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세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지난 8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이후 첫 회의로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그린피스 등이 오염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이번 조사를 개시하면서 중국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며 충분한 증거나 유효한 협상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관련 규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중국의 권리를 엄중히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연례 정책 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와 스텔란티스 코리아,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와 이비온 등이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5개 차종 7,9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소울 EV 4,765대는 고전압 배터리 내부에서 석출물이 과다 발생해 화재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안전띠 경고등 불량이, 지프 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문제가 발견돼 오는 10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벤테이가 216대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연료 누출과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정 조치됩니다. 이비온 E6 230대도 뒷바퀴 동력 전달 장치 불량이, 70대는 주행 중 동력 상실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12일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꿀벌이 폐사하면서 생태계 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농작물 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대체 기술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요즘 양봉 농가는 하루가 다르게 속이 타들어갑니다. 벌통을 열어보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농가 같은 경우는 한 반절, 50% 정도, 그 정도 지금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심한 데는 뭐 100% 사라진 데도 있고 마음이 아프죠. 지난해 전국 232만 벌통 가운데 40만 개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꿀벌 17%가 월동 기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응애 같은 병충해와 농약 사용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폭염과 폭우 등 예전과 달라진 기후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하니까 왕이 새끼를 못 낳아요. 새끼를 못 낳아. 그리고 너무 덥고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말로 말할 수 없죠. 꿀벌은 꿀 생산뿐 아니라 작물이 열매를 맺도록 수분을 돕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작물 생산량도 떨어지게 돼 6차 대멸종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릅니다.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온시설 등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4년 뒤에 멸종한다. 화분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100대 작물들 중에 한 70%를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꿀벌을 대신해 화분 매개를 할 수 있는 곤충 개발도 활발합니다. 뒤형벌은 실내 사육이 가능해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충해에 효과적인 자원으로 꼽힙니다. 사육장 내부에는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또 제어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실내 사육 시설 개발을 위해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도 한창입니다. 이런 벌들의 모양이라든지 형태, 움직임 등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실제로 사람이 보지 않고 기계가 판단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걸 교체해야 된다. 이게 상품을 나가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뒤형벌 생산이 고도화되면 10년 안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가을이 되면 등산하거나 버섯을 따거나 하는 이유로 산에 오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버섯을 따던 등산객이 추락사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무주군 야산입니다. 지인과 함께 버섯을 캐던 60대 남성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갔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쪽이 상간이 버섯이 많이 난다고 소문이 나갖고 예, 네, 많이 와요. 외부 사람들이. 그렇죠. 버섯이 뭐가 많이 나요 거기가 요즘에? 요새는 능이. 지난 추석 당일 충북 괴산군 한 야산에서도 버섯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추락사한 거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등산객이 늘어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낮 강원 평창군 야산에서는 60대 남성이 30m 아래로 추락해 골반을 다쳤습니다. 이처럼 산악사고 구조 출동은 가을철에 집중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약 3만 3천 건입니다. 3년간 9월과 10월 2달 동안만 8,700여 건, 최근 3년 전체 산악사고 구조 건수의 26%를 차지합니다. 등산용 장갑을 준비해서 만약 미끄러졌을 때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등산화와 등산 양말을 착용해서 발과 발목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반드시 미리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지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또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선 안 되고 등산 중 술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소방당국은 사고를 당한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익숙한 지형 지물을 확인한 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 화폐 등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실험에 나섭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가계와 기업 등 일반이 사용하는 범용과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기관용으로 나뉩니다.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은 이와 연계된 디지털 지급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그 첫 단계로 은행들이 희망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을 발행해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테스트는 우리 금융 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설계 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본격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포털 사이트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 건 쏟아진 사건에 대해 범부처 TF를 꾸려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외 세력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건데 여당도 선거를 앞두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발단은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남자축구 8강전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포털인 다음 등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한때 90%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조작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방통위 분석 결과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과 카카오 응원 페이지에 있던 응원 클릭 3,130만 건을 조사했는데 65%가 외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덜란드가 절반을 차지했고 일본이 15%였습니다. 가상망을 통해 우회 접속을 하거나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여론 조작 방지를 위한 범부처 TF를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일은 공론의 장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의미라고 평가하며 철저한 실태 조사와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포털 다음이 여론 조작의 숙주 역할을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시도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 기간에 민감한 정치 뉴스에 이 조작 뉴스가 동일하게 자행될 수 있는데도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포털들만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사안을 두고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북한이 최근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킹 공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함정 건조를 지시하자 우리 조선업체를 해킹해 기술을 빼내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조선업계에 해킹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주요 조선업체에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는 겁니다. 주로 IT 유지 보수업체의 PC를 점거, 우회에 침투하거나 내부 직원에게 피싱 메일을 유포한 뒤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 조직들이 우리 조선업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대형 군항건조 지시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족한 기술력을 해킹으로 보완하려 했다는 겁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8월 해군절을 맞아 해군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군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해군 무장 장비 현대화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해군의 현대성과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서 나서는 우리 당의 구상과 당면 과업들을 천명하셨습니다. 지난달엔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했고 러시아를 방문해서 태평양 함대를 시찰하는 등 해군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주요 조선업체와 선박 부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유지 보수업체와의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등 자체적인 보안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대구 중동에 있는 어린이집 인근 골목에 몸무게 15kg 정도인 수컷 새끼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전문 포획단이 수색에 나섰지만 크기가 작아 여러 차례 놓친 끝에 3시간 만에 멧돼지를 사살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앞서 지난 8월에도 만촌동 주택에 나타난 멧돼지가 주민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How are we doing today? Just fine. Nice. What have we got ourselves into? That's a good question. Right? Are you excited for what we're doing today? Yes, Nice. I love it. Yeah. No, you've done this before? Yeah. Awesome. How long ago was that one? BC, before COVID. Dorothy. Awesome job. That was amazing. Back on ground. Safe and sound. That was amazing. 가을은 등산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앞서 이맘때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가벼운 부상이라도 산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아 크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단독 산행은 지양하고 조난 시 빠르게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주변 지형 지물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